읽겠습니다. 시작. 공감하는 교사가 되십시다. 네, 성경 공부 읽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자, 다시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공감하는 교사가 되십시다. 네. 하나, 둘, 셋. 네, 제가 이번 기도회를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조금 했어요.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강의 중심으로 할까 아니면 기도회 중심으로 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지금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회 쪽으로 중점을 맞추기보다는 강의를 하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도도 좀 하고 하지만 제가 무게를 강의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서 할게요.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요즘 설교 때 한 번씩 애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함께 이제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게 4가지가 나오는데요. 동정, 사랑,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는 것. 특별히 동정한다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 공감한다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심리학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심리학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이드 들어보셨어요? 네, 정신분석학의 대가지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그래서 사람의 이제 정신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정신을 분석함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어떤 상처라든지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한 치유나 이런 것들을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 동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심리학을 하는 사람 중에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죠. 행동주의 심리학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자면 개가 이제 뭔가 먹이 같은 걸 주려고 할 때 딱 가잖아요. 그런데 강한 충격 같은 걸 받으면은 처음에는 가려고 해서 가다가 충격받고 튀어나오고 가다가 충격받고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안 하게 된다. 이런 것들 통해서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게 동물을 실험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온 행동주의 심리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 중에서 어떤 사람의 정신이 이게 좀 잘 안 지워지는데요. 네, 다른 판이 필요할 건데 이 판 자체가 안 좋은데. 네,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심리학을 정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코헛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로이드에서 이제 프로이드 밑에서 심리학을 계속 배우다가 정신을 분석하면서 들어가는 데서 오류가 허점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나중에 자라서 성장해서 어떤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받고 나중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제 아이 이 관계들 가운데서 정립해 나간다라고. 저한테 바꿔서 지어도 됩니까? 예. 근데 이거 안 지워지는데? 그거 물티슈로 지우시거든요. 그래요? 물티슈 있어요. 진짜 이거 뒤에 물티슈 있어요. 아니 그걸 하지 말고 지우개를 조금만 잘 지워주면 되는데 지금 들어가지고 지우개에 물을 뿌리면 안 돼요? 판 자체가 별로 안 좋은 하나, 맞아. 지워주시고. 네, 그래서 이 코헛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좀 연구를 하다가 사람과 사람 관계를 통해서 심리학을 정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심리학. 네, 자기 심리학. 저거 이제 저 판 하나 오면은 보여드릴게요. 나무판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네.
텐데. 깨끗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 심리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기 심리학은 세 가지 관계로 정립됩니다. 자기와 자신의 관계, 그 다음에 자기와 타인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는 뭐냐니까 이런 거죠. 자신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무인도에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키가 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게 혼자 이렇게 살고 있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남자가 한 명이 더 왔어요. 한 명이 더 왔는데 이 사람 키가 작아. 좀 더 작고,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차분한 반면에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해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고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 그 말들을 통해서 자신이 점점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진짜 자기가 있고 투사되는 자기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은 혼자서 자신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자신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자기 정체성에 도취되어가지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나약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기는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형성해 나가냐면 처음 만나는,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을 통해서 듣는 말, 듣는 어떤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소중한 사람인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여지고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모습이 있지만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기가 있어서 이 자신의,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 거울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내 자신이 보고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울과 같아서 내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의하는 내가 있고 내 진짜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바라보면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심리학에서 자기와 자기의 어떤 그 관점인데요. 여기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와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렸을 때부터 좀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전능에 대한 공감. 또 하나는 위대함에 대한 공감.
번역하면 전능이고 위대함인데요.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이게 omnipotence, 딸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 잠재력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예요. 잠재력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이런 의미죠. 남들이 자신이나 남이나 나는 이 정도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힘을 내가지고 조금 더 나은 걸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전에는 램 카드만 이렇게 꽂고 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생각을 하고 했을 때 이제 램 카드만 말고 다른 부품 한두 개도 고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잠재력을 뛰어넘은 것에 대해서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잠재력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뭔가 성취를 하고 뭔가 내가 못했던 일들을 해냈을 때 공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위대함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과 같은 위대함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위대하다 할 때는 great라고 합니다. great, awesome 그런 단어들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같은 위대함은 아니고요. 이제 너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남들 좀 보통 사람과 달리 너는 좋은 의미로 특별한 면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조금 더 어떤 이제 전능성, 내가 다른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어. 여기에 대한 공감. 두 번째는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조금 더 특별한 면을 갖고 있어. 요거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모든 사람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가 걷는 것을 보고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네, 잘하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요. 하지만 그것밖에 안 돼, 이제야 걸었어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것밖에 안 되는 자신을 갖게 되는 거죠. 어른이야 분별력도 가질 수 있고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잘못된 것인 줄은 어른이 되면 분별력이 생기지만 아이들은 부모님 그런 이제 가까운 관계 외에는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절대적인 거죠. 말하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이 거울과 같은 자신이 형성되어서 그거를 계속 보고 받아들여서 만들어져요. 자신.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걷기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걷는 거에서 독려한다면 이런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1번이고요. 2번. 기대 때. 자, 너는 운동신경이 좋구나. 이렇게 일찍 걷다. 여기서 앞에 거를 조금 이제 의미를 할 때, 어떤 아이가 이제 조금 걷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걸었어요. 걷는데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이제 그냥 보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에는 충족되어야 되는 욕구가 전능성이죠. 그래서 걷기를 시작했을 때
야, 너는 운동신경이 좋구나. 이렇게 일찍 걷다니. 이런 말을 했을 때 전능성, 너는 걷기 시작했어. 너는 이제 다른 친구들과 달리 운동신경이 좋구나. 두 번째, 그 위대함, 어떤 특별한 소수, 너는 일찍 걸은 친구가 되었구나. 일찍 걸은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늦은 친구들한테는 너는 분명히 늦었거든요. 늦어가지고 너는 거기서 너는 왜 이렇게 늦게 걸었어? 너는 늦게 걸은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래도 노력해서 걸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능성을 이렇게 잠재력을 뛰어넘은 것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거죠. 너는 포기하지 않았구나. 너가 걷는 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구나. 해낸 것에 대한 칭찬.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끈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어. 걷는 것은 늦었지만 해냈잖아요. 끈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끈기를 가진 것에 대해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어떤 위대성, 자신의 특별, 자기가 어떤 소수가 되어진 모습.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를 충족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어린 아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충족되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제 자존감이 그렇게 충족되어 온 사람들은 왜곡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불편함을 느껴요. 분명히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졌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은 나아졌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서 느끼는 결핍, 갈급함, 이게 뭐냐면 나는 왠지 부족한 것 같아. 이거 계속 느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과의 이 어떤 그런 관계들, 자신으로부터 어떤 비춰졌던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렸을 때 부모님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관계가 잘 보존된다면 한 사람한테서 이제 그 보완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완전히 왜곡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모습들을 갖춰 나가는데, 그런데 부모님들 두 분이 다 이런 이제 인정하는 말들, 어떤 이제 그 아이의 잠재력을 뛰어넘은 거라든지, 어떤 내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좀 갖고 있는 특별한 모습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이 다 갖고 계셨다면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체감이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잘 못 맺기 때문에 그 열등감들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계속 망가져지고, 심지어는 아버지하고 이런 관계들이 잘 안 됐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나를 혼내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지옥에만 보내는 하나님. 서양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렸을 때 유아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유아기가 지나갔잖아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것을 충족받으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계적인 그런 걸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물들이 이루지 못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있고 문화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특별하다고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적절한 거울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를 특별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 하나만 이렇게 살도록 짓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과는 별로 상관없이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만 좋은 사람들은 항상 결핍을 느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핍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잘 못 다가가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 열등감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덮임받지 못하고 그것이 무시당하거나 그것이 다시 상처를 입거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주셔서 이 거울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진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울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새롭게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저는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왕따로 자랐고 제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은 거울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공감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감하는 공동체. 내가 뭔가를 조금 해왔다, 조금 노력을 들여서 뭔가를 잘 해왔다, 그걸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수고했구나, 정말 잘했네, 이런 부분들은 너가 좀 더 특별하네,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제가 사람들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들으면서요,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경상도식 개그 코드에 대해서 혹시 좀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경상도식 개그 코드? 왜 개콘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방청객들이 깔깔깔 웃잖아요. 사소한 거에도. 그런데 수련회 때 이제 좀 잘 재밌다라는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셔도 애지간한 개그에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안 웃습니다. 학생들도 안 웃어요. 그런데 학생들끼리 웃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언제냐면요, 비꼴 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무안을 줄 때. 공감하는 사회가 안 되어서 웃음을 잃었고, 공감하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웃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감정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렇지, 받아주면서 웃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냉소를 짓는 사회.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잃어버린 이유는 공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감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왜 공감 이야기를 했는지 좀 감이 오시죠? 지금 말씀드린 게 인간적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감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이제 욕구가 있죠. 전능 욕구, 전능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위대함.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대한 공감을 잃어버린 있는 사회. 요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공감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봤다면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될까?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좀 오랜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쭉 얘기를 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공감을 얘기를 하니까 퀘스처가 다르시더라고요.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공감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다르면 공감을 할 수 없을까요? 공감이라는 단어를 볼 때 감정이죠. 감정. 동의가 아니라 감정이죠. 공감에서 기본에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 생각과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의 감정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의 생각처럼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 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너가 그렇게 아팠구나. 너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구나. 너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고 틀렸고 이걸 떠나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먼저 감정에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에 귀를 기울인 다음에 의견이 같으면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럼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합니다. 이게 판이 작아가지고 제가 계속 지우면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었다라는 기분이 들었을 때 내가 인정받는 것 같잖아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이야기 참 잘 들어주네 이런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필요합니다. 그랬구나. 공감과 함께하고 어떤 이제 그 말뿐만이 아니라 분위기야 태도나 이런 모든 공감을 통해서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하셔야 되냐면 진짜 중요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조금 중요하다 싶은 이야기를 들어갔을 때는 40분을 들으셔야 돼요. 최소 40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조그마한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초등부 애들도 정말 조그마한 애들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왜 그랬니?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쭉쭉 얘기를 하잖아요. 3, 40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감, 경청을 하면서 나는 입을 닫고 대신에 너가 그랬구나. 공감을 하면서 경청을 하면서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입을 엽니다. 두 번째, 내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아이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줄대인가요? 아이메시지. 먼저 공감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너가 이랬구나. 그 다음에 사실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확인하기보다 정리. 친구가 놀려서 아니다.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너가 어떤 일 때문에 너가 참 마음이 힘들었구나. 그렇지? 하고 그 상대방의 말을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너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나는 이런 걸 느꼈다. 내 감정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감정.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한다면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권면을 할 일이 있다면 나는 너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뭔가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제 다른 지방 사람들이 경상도 얘기하는 거 보면 싸운다 이렇게 느끼냐면 뭔가 이제 반론이나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할 때 경상도 사람들이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말톤이 높아지고 점점 언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기싸움이 돼버려요. 그런데 침착하게 다른 지방의 문화들이 굉장히 침착하거든요. 되게 이제 조근조근하게 차근차근하게 이야기를 해서 한다면 차근차근하게 너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나는 이런 걸 느꼈어.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차근차근하게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뭔가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할 말이 있는데 굉장히 뚱하고 막 되게 좀 감정 섞인 표현을 가지고 이제 툭툭거린다든가 틱틱대거나 그런다든가 하면은 내가 마음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가 이거를 이렇게 했던 걸 안다. 근데 너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조금 그래. 그래서 너가 이런 걸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니? 이렇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훨씬 편하죠. 안 편합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iMessage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공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제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 갈등 관계를 또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 문화에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 언어 문화에서 진짜 지금 필요한 게 공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입을 열지 않는 이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하고 내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 내가 우리 다른 어떤 공동체하고 잘 얘기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공감이 없어서 그래요. 경청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회복되면 모두가 행복하게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어요. 우리 반 아이들이 진심으로 나를 따르고 나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공감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렇군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그렇게 놀랍고 컸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면서 그 하나님의 감정을 많이 느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네.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그러셨군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한 가지 말을 해야 될 때 40분을 먼저 들어주세요. 공감해 주시고 왜 그랬니? 그때 어떤 마음이었니? 감정을 물어보시고 감정에 공감해 주시고 너가 그랬구나. 너 입장에서 그런 걸 느꼈구나. 공감해 주시고 40분, 최소 40분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충분하게 공감이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이 방법을 통해서 iMessage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런 방법론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짤막한 것들은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이 자기 심리학에 대한 것들도 제가 이게 제가 심리 상담 전문가가 아닌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드린 것보다 그건 논문 자료가 있거든요. 그 논문 자료를 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어쩌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요약한 거,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게 이래요. 이게 제 틀이에요. 배워서 사용하고 있는. 영상을 하나 조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영상 좀 틀어주세요. If we're going to use problems that child owns to help teach cooperation, then we must first learn to avoid saying problems that... If we're going to use problems that child owns to help teach cooperation, then we must first learn to avoid saying and doing things that tend to block communication. We all want to be askable parents, the kind of parents our children come to when they're faced with a difficult problem. Unfortunately, too often we respond in ways that discourage our children from asking, blocking communication. For example, we sometimes command, give advice, placate, interrogate, distract, psychologize, 공감이 아닌 are 대화입니다. sarcastic, 지금 and 보시는 act as a 것은 know-it-all. The result is that children learn over time to avoid talking to us about their problems. Let's take a humorous look at how Ramon's parents might use all of these blocks in one conversation. I don't believe it. You don't believe what? Mrs. Hickman, I was sitting there minding my own business while Caitlin and Mark were passing notes back and forth, and because I was between them, they kept giving them to me to pass. Then Mrs. Hickman turns around and sees me passing this note to Caitlin. Only it wasn't for me, it was for Mark. Mrs. Hickman thought it was for me and gave me extra homework because I apparently have too much time on my hands. Isn't fair. Well, honey, what you have to do is march right up to Mrs. Hickman and let her know what really happened. No, I can't do that. The other kids will call me a child. 벽이 쌓아지죠. Well, Ramon, you can't go through life worrying what others think about you. But I have to spend every day with these kids. Oh, you're so smart and so fun to be around. I don't think they'd stop liking you. You don't understand. They hate tattletales at my school. I won't have any friends. Well, why were you passing notes in the first place? I was just trying to do them a favor. I'll tell you what I think. I think you like Caitlin, and we're using the situation to flirt with her. Mom, I don't even know her that well. Well, Ramon, you don't have to know someone that well to like her. Did I ever tell you the first time your mother and I went out? Yes, about a dozen times. Now, don't be disrespectful of your father, young man. He's just trying to help. After all, we've lived longer and know more about these things. But that's not fair. Oh, and life is supposed to be so fair. 네. 예, 좀 느껴지시죠? 무엇이 가로막았는지. 우리 반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화들이 아이들이 나한테 마음을 꺼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꺼내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공감이에요. 공감. 그리고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틀렸어, 너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나는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는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불편하구나. 감정이 중심이 들어가는 건 제 말에서 느껴지시죠? 감정이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공감과 함께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공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한테 진짜 공감이 많이 필요해요. 애들도 서로 공감하는 이야기가 없고요. 점점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 이렇게 있잖아요. 스마트폰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대화들 많이 배우고, 특히 남자애들은 게임에서 많은 건강하지 못한 대화법들을 배우고, 정말 우리한테 건강한 대화법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빈정되시지 않잖아요. 어떤 걸 판단하시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공감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을 공감해 주신다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꼭 부탁을 드릴게요. 공감하시는 선생님들 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해드렸어요. 어떤 질문이든지 괜찮습니다. 제가 곤란할 것만 같은 질문도 괜찮습니다. 제가 모르면 다시 조사해서라도 할게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 성경 본문 다시 한 번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